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최근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올해 최신 버전으로 레이오버 등급을 또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잠깐 시간이 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이오버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랑 비슷해요. 진행 방법은 비슷한데 이제 기준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다녀온 레이오버들에 대해서 제작을 해볼 거고요. 물론 2022년에 다녀온 곳들 중에서 또 중복으로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또 등급을 개인적으로 매겨보니까 또 달라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에 새로운 레이오버를 다녀온 곳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곳들과 또 기존에 다녀왔었던 곳들과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등급을 새로 매겨보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똑같이 가는 비행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이 나가는 크루들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최근은 아니지만 또 비즈니스 승무원으로 진급을 한 지가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2023년 중반쯤부터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코노미랑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비행 때 느껴지는 그런 난이도도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이랑 등급은 똑같아요. S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레이오버, 또 A 등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레이오버, B 등급은 로스에서 만나면 반가운, 그리고 C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그런 레이오버이고요. D 등급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들, 그리고 F는 정말 최악의 그런 레이오버가 될 텐데 이렇게 6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레이오버 장소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나왔네요. 암스테르담은 제가 몇 번은 다녀온 그런 곳이긴 해요. 암스테르담이 이상하게 2023년도에 들어서 막 2번, 3번 이렇게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따로 비딩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의 특징이 역시 잘 사는 유럽답게 조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리고 굉장한 에어포트 호텔이에요.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호텔이라 나가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왔던 곳에서 그렇게 좋은 등급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C등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레이오버는 기본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가가 좀 비싸다라는 점. 그래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고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랜딩 타임이 좋은 곳에 나오면 그래도 좀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되게 애매한 랜딩 타임에 갔다 왔거든요. 거의 한 오후 1시쯤에 랜딩을 하게 되면 씻고 나오면 한 3시 넘어요. 그러면 이제 박물관을 가기도 애매한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랜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암스테르담을 아직까지 아침 랜딩으로 다녀온 적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암스테르담을 좋은 시간대에 다녀오면 또 레이오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쿠알라룸푸르네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녀온 적이 있어가지고 쿠알라룸푸르가 제 로스터에 떴을 때 좋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 공항 호텔인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공항에서 도심을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지하철 카드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현금을 필요로 해서 또 ATM에서 또 불필요하게 현금을 인출을 했어야 됐었고 가서도 여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덥기도 하고 별로 할 것도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페트로나스 타워 보고 그러는 게 거의 다였기도 했고 도심 인프라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방콕 수준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고요. 관광 인프라도 쿠알라룸푸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약간 말레이시아를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운 거를 정말 못 견뎌 하거든요. 이 동남아 특유의 그 꿉꿉하고 덥고 사람 처지는 그런 날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 걸려서 도심지를 나갔는데 너무 날씨도 덥고 축 처지고 뭐 현지 음식도 딱히 맛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동남아의 좀 장점이 좀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다 비싸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는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F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런던은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굉장히 많이 다녀온 그런 도시인데요.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서비스도 힘들긴 해요. 그 한 6시간 정도에 거의 뭐 앉아서 쉴 타임이 정말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비행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막상 레이오버 가서도 공항 호텔이고 해서 정말 나가기가 불편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비스 자체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런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좀 문화 행사를 좀 즐길 수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박물관도 무료로 오픈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물론 도심지를 나가기까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하지만은 그래도 나가면 꽤나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등급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023년 등급에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보다 안 좋은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은 이거 비교적으로 티어를 매기는 거니까요. 작년에 올린 영상에는 F 등급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C 등급까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런던. 그 다음 방콕은 항상 괜찮아요. 일단 공항 호텔이 아니기도 하고 뭐 택시도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날씨가 물론 동남아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쇼핑몰에 가면 전혀 덥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가본 곳들이 많아요. 뭐 왕궁이라거나 이런 것도 안 가본 곳들도 많아서 항상 레이오버 때마다 좀 기대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행시간도 적절하면서 뭐 한국 음식도 꽤나 많아서 그런 것들도 즐길 수 있고, 또 현지 음식도 워낙 맛있는 거 많으니까요. 방콕은 많이 주세요. 제발 많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든버러입니다. 스코틀랜드인데요. 작년에 비딩을 해서 2번이나 다녀왔던 곳이죠. 레이오버도 영상도 올렸었는데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았을 때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도심과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30분 트램 타면 도착하는 곳이고 그냥 날씨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때 비도 안 왔었고 굉장히 돌아다니기 좋았었던 날씨였는데다가 도심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비딩하지 않고 나오면 굉장히 반가운 등급이 아닐까요? 생각을 해서 그래도 B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는 저희 항공사에서 에어버스 380으로만 가는 그런 취향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350 트레이닝을 받아서 350 크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버스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버스는 도심지 호텔이고요. 나가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날씨도 좋고 비행 자체도 승객분들이 다 나이스하고 착하세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긴 것 치고 서비스도 많이 없고 서비스 난이도도 낮고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언제든 만나면 반가운, 만나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A등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네요. 다음 홍콩입니다. 홍콩은 도시 자체로는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데 일단 도심지로 나가기까지 최소 1시간? 최대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공항 호텔이고요. 현지 날씨가 워낙 더워서 더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저한테 그렇게 좋진 않은 도시예요. 하지만 나가면 할 게 굉장히 많은 도시이긴 하죠. 음식도 되게 좋고요.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일단 비행 자체에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서 홍콩을 캐세 퍼시픽에서 빌려온 보잉 777으로 계속 오퍼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종이 크루들 사이에서 굉장한
안 좋은 기종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일단 서비스를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승객분들도 좀 홍콩 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이 홍콩 아니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비스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서 제가 비즈니스 크루일 때 갔었는데, 이때 사실 컴플레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이메일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론 너무 좋은 친구들 동기들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뜻 비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 PTSD 오는 그런 비행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D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도시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서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 비행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이 기종은 정말 힘든 기종이에요. 그래서 D등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 프랑스 리옹입니다. 비딩을 해서 데이오프 있는 거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도심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걸어서 대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잘 가게 된다면 뭐 빛의 축제 이런 것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 날씨가 좋을 때 간다면 굉장히 소소하게 잘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서 한 번만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한 번까지 가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비딩을 하지 않고 보게 된다면 좀 반가울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다음 애들레이드. 애들레이드는 2023년도에 호주를 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막 비딩을 했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애들레이드도 나와 주었었는데 뭐 퍼스, 시드니 이런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멀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도심지가 작아서 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긴 레이오버로 다녀오게 된다면 진짜 할 게 좀 많지 않나, 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적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좀 한 등급 아래인 B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느 호주 비행과 비슷하게 승객분들도 굉장히 좋고 서비스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녀오기는 굉장히 좋다는 점. 다음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를 신혼여행으로 도대체 왜 오는 거지? 라는 거 느끼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몰디브 가장 큰 섬, 공항이 있는 그 섬에만 머물러서 약간 휴양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몰디브를 여행으로 가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꼈었던 게, 수상 스포츠 같은 것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약간 리틀 인디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딱히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비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한 4시간 이 정도의 괜찮은 비행 시간으로 좀 레이오버가 뭐 24시간 이렇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하지만 뭐 날씨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덥기도 하고 가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몰디브는 조금 달갑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D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카입니다. 다카는 작년에 처음 갔었는데요. 이 비행이 굉장히 악명이 높은 비행이거든요. 승객분들도 그렇고 서비스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현지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막 비행기에도 모기가 막 많다, 약간 이런 썰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뭐 벌레나 모기 같은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리고 호텔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텔콕만 쭉 하다가 왔는데, 만약에 밖에 나가고 싶으시면 치안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뭐 한식당 이런 것도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뭐 다녀오면 좋겠지만 굳이 다른 즐거운 곳들이 많은데 굳이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카를 처음 갔었는데 그냥 뭐 도장 깨기 수준으로 나 방글라데시 갔다 왔다, 다녀와 봤다 라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어야지 막 이렇게 비딩을 하고 막 비행이 좋고 이런 건 전혀 아니어서 F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충격을 받았었던 게, 자동차 차선이 있잖아요. 막 전혀 차선도 지키지도 않고 도심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빵빵대고, 그래서 좀 공항이랑 호텔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버스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시간마저도 굉장히 빵빵대서 이 경적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터에서 본다면 굉장히 반갑지 않은 비행인 것 같아서 F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 세부입니다. 세부도 몰디브랑 비슷하게 신혼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에서도 그냥 메인 도심지 쪽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혼여행지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느 다른 필리핀 도시들이랑 비슷했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고 한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굉장히 저렴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직접 직원분들께서 구워주시는 이런 고깃집은 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원분들이 다 알아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곳에 가도 굉장히 저렴하다. 한 사람당 10,000원대 미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음식이 끌릴 때 좋은 곳이고, 비행 자체도 밤 비행이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루프탑에 수영장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A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비행 자체가 저희 회사에 필리핀인 크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터에서 받고 가고 싶지 않아도 수합을 해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비행인 것 같아요. 다음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 이때 좋은 크루들과 같이 나가서 놀았었던 기억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는 아니다. 굉장히 바르셀로나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심심한 도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가고 싶은 곳들도 딱히 없지만 딱히 특색이 없는 도시 같았어요. 일단 관광객들이 딱히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자주 가도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도시라서 마드리드는 안타깝지만 C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던이랑 마드리드 자체가 똑같은 등급을 받았다는 게 좀 약간 고무적이긴 해요. 런던이 그만큼 좋아진 건지 아니면 마드리드가 그만큼 안 좋은 건지는 다시 모르겠지만 일단 C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동유럽이라서 물가도 저렴한 편인데다가 도심지 자체가 예뻐요. 그리고 걸어 다녀서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고 관광지다 보니까 할 것도 많고 음식 자체도 유럽 치고는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교통도 편리하고 기념품 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프라하는 A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스크바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서 카드도 안 되고요. 교통도 불편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 갔을 때 크루들이랑 택시를 같이 타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가니까 너무 예뻐요. 날씨가 좋았었던 덕도 있지만 건물들도 굉장히 예뻤고 할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좀 짧다 느껴질 정도로 좋았어요. 가서 뭐 군 백화점도 가고 막 했었는데 레이오버 영상도 올렸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모스크바는 여름에 가기 굉장히 좋은 도시죠. 날씨가 여름에 굉장히 좋답니다. 하지만 현금을 꼭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환전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B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크바 역시 좀 약간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좀 약간 아쉬운 도시이긴 해요. 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합니다. 다음 마닐라입니다. 세부랑 느낌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마닐라가 조금 더 쇼핑몰이 큰 게 많고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도심지를 좋아하시는 관광객분들은 마닐라가 세부보다는 더 나을 것 같네요. 마닐라도 뭐 돌아다니면서 한식도 많이 먹고 마사지도 받고 약간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마닐라도 세부랑 비슷하게 필리핀 크루들이랑 수합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비행이기 때문에 로스터에 보면은 항상 반가워요. 그래서 A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드니도 퍼스랑 똑같은 느낌이긴 해요. 어떤 크루들한테는 시드니가 퍼스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비행도 굉장히 쉬울 뿐더러 퍼스보다 비행 시간도 길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비행이고 가서 할 것도 많고 브런치 같은 것도 기대가 되는 비행이고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퍼스와 마찬가지로 시드니도 380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못 가고 있어요. 굉장히 슬프네요. 다음 민헨입니다. 2023년도에 독일 못 가봤던 도시들을 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비딩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미넨, 디셀도르프, 베를린 뭐 이런 곳들을 다녀왔었는데 미넨은 디셀도르프보다는 비교적 할 게 조금 있긴 했어요. 박물관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해서 미넨이
기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 독일 취향지가 네 군데거든요. 민헨, 디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다행히도 2023년도에 한 번에 다 다녀왔던 그런 기회가 있었네요. 첫 번째 민헨 비행은 박물관이 굉장히 좋았어요. 유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곳들도 있었고 아예 무료인 곳들도 있어서 잘 다녀왔었는데 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볼 게 많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라는 점 감안했을 때 B등급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거의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해요. 저도 가서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넨보다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디셀도르프는 C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나머지 도시들을 등급을 매겨보자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텔을 좀 옮겼어요. 그래서 공항 호텔이었을 때보다 살짝 도심지 가기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가산점을 줘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노잼 독일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거는 정말 없지만 뭐 DM 같은데 가서 쇼핑을 하면 괜찮은 그런 취향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B등급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를린을 빠르게 매겨보자면 베를린은 굉장한 도심지 호텔입니다. 진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심지에 있는 호텔이기도 하고 또 베를린 수도라는 그런 특성상 좀 가볼 만한 그런 관광 명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뭐 DM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이건 한 단계 높은 한 등급 높은 A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그레브는 제가 겨울에 갔다 왔어요. 데이오프였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다녀왔기 때문에 뭐 근처에 뭐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들도 크로아티아 좋은 곳들이 많은데 갈 수가 없었던 것이 겨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곳이었고 할 게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동유럽 특유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저렴한 물가 또 그런 것들이 나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날씨만 허락이 된다면 한 번은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녀왔을 때는 자그레브를 턴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데이오프가 있는 레이오버는 없지 않을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로스터에서 보면 레이오버가 길면 반가울 것 같아요. 다음 콜롬보는 스리랑카죠. 브이로그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두 번 다시 간다면 아마 호텔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도 할 것도 없고 이 동남아 특유의 그런 꿉꿉한 날씨, 더운 날씨가 저는 너무 싫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또 콜롬보에 가게 된다면 호텔콕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괜찮고요. 비행 시간도 약간 몰디브랑 비슷해서 좀 할만한 그런 곳이긴 해요. 그래도 별로 가고는 싶지는 않네요. 다른 크루들에게 양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이는 제가 브이로그를 굉장히 자주 올리는 곳이기도 하죠. 레이오버가 한 3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살짝 길기 때문에 호텔이 비록 도심지에서 멀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저렴한 택시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고 가서도 할 게 많아요. 난 한국과 약간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해서 좀 좋은 도시입니다. 레이오버를 즐기기 굉장히 좋은 도시고 만약에 한국 음식이 그립다 하면 충분히 한식당이 많기도 하고요. 또 한국 장도 꽤나 많이 봐올 수 있고 한국 과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A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비행이 승객분들의 특징 덕분에 좀 많이 쉬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하이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처음 다녀왔었던 곳인데요. 에티오피아 자체가 좀 치안이 좋지 않아서 나다니는데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런 곳인데 굉장히 좋은 크루를 만나서 이게 데이오프가 2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페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근처에 뻘뻘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색다른 경험이긴 했지만 뭐 사파리가 있는 다른
아프리카 데스티네이션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심심한 곳이지 않을까. 그래서 D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저렴하고요. 마사지도 받기도 편하고 일단 쌀국수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너무 저렴해요. 게다가 롯데마트가 있어서 만약에 한국 비행을 오랫동안 못했다 이러면 한국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비행도 나쁘지 않고 호텔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이라서 호텔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뭐 A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B 등급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가나의 수도죠. 아크라입니다. 이 비행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일단 승객분들이 많이 드시는 비행이기도 했는데 가서도 할 것도 굉장히 없어서 호텔에서 계속 머물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오버 때 나가서 좀 약간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는 타입이라서 호텔에만 있는 그런 레이오버에게는 좀 좋은 등급을 드리기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 아크라는 뭐 호텔도 나쁘진 않긴 했는데 일단 배달 음식을 할 게 너무 없어요. 뭐 한식, 일식, 중식 이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달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호텔콕을 한 48시간 이상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2번 다시 바꾸고 싶지는 않은 그런 등급이라서 D등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셸입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일단 현지 체류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현지의 물가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긴 레이오버로 다녀왔었는데 호텔에만 계속 머물렀었고요. 체류비가 많은 대신에 현지 물가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로컬 식당에서 햄버거 세트를 하나를 주문했더니 4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물가로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음부터 비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물론 한 번 다녀온 걸로 만족합니다.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뭐 거북이 투어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 않을까 해서 C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 비행을 2번째로 2023년도에 다녀왔었는데요. 비행이 힘들어요. 비행 자체가 좀 긴 비행이긴 한데 승객들도 짐도 많고 많이 드시고 해서 비행 자체도 힘든데 나가기도 굉장히 애매한 공항 호텔이고요. 나가서도 제가 굉장히 못 견뎌하는 동남아 특유의 날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시고랭, 미고랭 너무 맛있게 잘 먹긴 했는데 그 외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냐 하면은 딱히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쇼핑몰 막 이런 데를 가고 싶으시면 오히려 뭐 방콕이나 마닐라 이런 쇼핑몰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발리만의 딱히 그런 매력이 있냐 하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리는 C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주입니다. 멜버른과 브리즈번이 남았네요. 일단 멜버른은 브리즈번에 비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한 등급을 낮춰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브리즈번 먼저 한번 매겨볼게요. 브리즈번은 도심지와 가까운 호텔이고 일단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브런치 집도 많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번을 B 등급에 넣고 멜버른을 C 등급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등급을 매긴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어느새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오슬로인데요. 이번에 노르웨이 처음 갔었는데 물가가 높아요. 비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던 추억이 있는 게 굉장히 잘 맞는 크루 2분이랑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레이오버를 보냈어서 그 기억이 좋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올렸었죠. 확인이 가능하시고 일단 도심지까지 조금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교통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할 게 많냐 하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방문했을 때도 막 엄청 춥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비행 자체도 좀 바쁘긴 했지만 힘들진 않았고 그리고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에서 가장 즐겁게 보낸 레이오버가 어디냐 하면은 저는 오슬로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슬로는 최고의 레이오버 등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에 제가 다녀왔던 레이오버들 중에서 등급을 한번 매겨봤었는데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S등급 최고의 레이오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짝 슬프긴 한데 또 2023년도의 즐거운 기억들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벌써 2024년이 절반이 지났는데 여기 제가 보여드린 레이오버들을 또 다녀왔던 곳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영상을 기다려주신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25년도 다시 레이오버 등급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봤는데 하나하나 도시들을 한 군데 다 이렇게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다녀본 결과 비슷한 느낌이 많았어요. 유럽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호주 특유의 느낌이 있고 아시아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느낌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유럽 특유의 그런 느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좀 신선하네, 특이하네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또 어떤 즐거운 레이오버를 다녀올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 크루가 되었잖아요. 근데 350은 또 취향지가 다양하기로 유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더 많은 레이오버를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2023년도 레이오버 티어 등급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카일이었습니다. 안녕.